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법인과 개인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회계와 관련된 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세법과 관련된 사항도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법인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뭐 개인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여기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일 때는 어떠한 뭐 절차를 거치고 또는 법인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구체적인 법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 뭐 이렇게 따져 보면 사실 이제 상법 쪽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법인과 개인의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법인이란 거는 법인 자체가 하나의 인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번 돈은 법인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 돈을 빼가면 그 돈은 남의 돈을 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권리 의무는 법인이 책임을 지는 대여자, 그 다음에 출자자에 대한 책임과 그 다음에 법인이 버는 소득에 대한 그 권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또한 법인이 이제 법인의 경영 활동에서 따른 이익은 법인 스스로의 권리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의무와 권리 측면에서 보면 법인 자체도 어떤 의무를 질 수 있고 또는 법인 자체가 거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법인이란 거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인의 어떤 행동을 하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법인의 종업원, 뭐 대표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법인의 대표라는 사람들은 법인의 행동을 해주는 사람이지 법인의 모든 권리 의무 관계를 그 사람이 다 책임지고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법인에서는 법인이란 걸 만들게 되면 법인의 정관이란 것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법인의 행동을 대신해 줄 누군가를 또 내세워야 돼요. 그게 이제 법인의 이제 행위를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하고는 다르게 개인 사업자는 그 개인 즉 사업체와 그 다음에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 사람과 하나로 똑같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업체는 그 개인에 귀속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결국 이거는 그 사업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격 자체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체에서 만약에 또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면 그거는 그 개인에 대한 빚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그 개인에 대한 소득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주체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법인과 달리 그 개인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사업주 자신의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다. 그러면 사업과 관련된 이익이 사업주 본인의 이익이므로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사업과 관련된 손실 및 채무 또한 사업주의 책임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과 개인의 어떤 차이, 권리의무 관계의 차이가 발생되다 보니까 개인과 법인 쪽에서 어쨌든 그 채무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얻은 소득이 있겠죠. 그러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는 그 개인의 책임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소득 또한 개인의 소득이 되는 거고, 법인은 법인의 채무가 되는 거고 또는 법인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냐? 이 채무 쪽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법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빌린 돈을 갚지 못했을 때는 법인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법인에서 이 행동을 대신해주는 대표이사가 있다. 어쨌든 간에 이 법인의 의사결정은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하겠죠. 뭐 법인 자체가 뭐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대표이사가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면 그러면 대표이사의 그 책임이냐 그 빌린 돈에 대한 책임이 그거는 법인의 책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법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법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법인 소유로 있는 재산 또는 소득을 가지고 그 채무를 상환을 하도록 또는 그 채무를 보존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이사 자신의 어떤 개인의 재산이라든가 또는 소득 거기다가는 어떤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인이 어떤 책임을 질 때 이 대표이사가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냐? 사실은 대표이사가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행위 때문에 발생되는 그러한 어떤 그 의무들은 대표이사도 책임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이 법인과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같이 나눠놨기 때문에 법인에서 만약에 아무리 그 어떤 채무를 그 확보를 하기 위한 채무를 보존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해도 나올 것이 없더라. 그렇다면 대표이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사용자 책임과 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이제 개인으로 했을 때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죠. 개인은 오롯이 개인이 다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의 어떤 도덕적 해이라는 게 이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횡령이나 배임 이런 것들인데 배임이라고 배임으로 뭐 누군가를 뭐 고소를 했다 이런 얘기들은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죠. 사실은 뭐 KT 같은 경우도 그러고 그다음에 뭐 횡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었어. 자기가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A라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이제 소득이 발생을 해요. 그럼 그 소득은 이 개인 사업자 본인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된 돈을 지 마음대로 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그 사람의 돈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법인 사업자가 법인인데 그래서 A라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소득이 발생한다. 그럼 이 소득은 법인의 것이죠. 그럼 법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법인에서 거기에 대한 행위를 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대표이사가 이 법인의 소득을 가지고 간다면 이런 건 어떻게 될 거냐. 법인이 대표이사한테 돈을 꿔주거나 그런 걸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대표이사는 얘한테 돈을 갚아야 돼요. 법인한테. 근데 뭐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자기 거, 이 법인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가져다가 자기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럼 그게 이제 뭐냐 횡령이 되는 거예요. 횡령. 그러니까 그 회사의 대표 그리고 그 회사가 법인이다. 근데 그 대표가 그 법인의 돈을 빼갔다. 그러면 이걸 개인 기업으로 본다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지 돈이니까. 근데 법인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배임. 뭐 배임도 마찬가지인데 배임 안에 이제 횡령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임이 보다 더 커요, 사실은. 배임으로 이제 고소를 했을 때 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배임이라는 게 입증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배임은 어떤 거냐? 말 그대로 자기의 임무를 등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등배자를 쓰는 거거든, 저게.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의무를 또는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임무를 뭐 등을 졌다는 얘기는 그 사람하고 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걸 하나 들어볼까요? 이게 이제 KT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A 거였는데 A 건물이야. 근데 이 건물을 뭐냐 이게 한 10억 정도 한다고 합시다. 이 건물을 B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팔아요. 근데 팔 때 얼마를 받냐? 팔 때 7억밖에 안 받은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 이 건물을 팔고 그러면 소유권이 이제 A에서 이제 B로 넘어가겠죠. 건물이. 그리고 그 B라는 건물에 이 회사가 임대를 해요. 임대. 그리고 임대료를 지급해.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걸 팔아가지고 파는데 낮은 가격에 판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요 B라는 사람은 요거를 다시 얘한테 임대를 해줘요. 그러면 이 A가 계속 쓰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전에도 A가 쓰던 거고 지금도 A가 쓰는 거예요. 왜 지가 쓰면서 이걸 낮은 가격에 이렇게 팔냐 이거지. 그죠? 임대료를 지급하는 게 과연 적정한 거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될 수가 있죠. 만약에 대표이사가 이런 짓을 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대표이사하고 친한 사람이다. 얘가. 이랬을 때는 대표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대표이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거야? B를 위해서 일한 거죠. 이게 뭐냐면 A라는 회사와 이 B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돈을 벌면 여기서는 돈을 벌지 못하고 여기서 돈을 벌면 여기서는 돈을 벌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이해관계 상충이 생겼을 때 그거를 얘가 이쪽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쪽의 편을 들었을 때 배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임. 그죠? 과연 이게 사업적으로 과연 옳은 판단이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이제 아무래도 들어가겠죠. 뭐 이런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사실. 전에 이제 그 뭐 유병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세월호. 그런데 거기 그 회사에서 유령회사를 하나 차려요. 유령회사는 말 그대로 그 뭐냐 그 뭐 사무실 하나 딸랑 놓고 그 사업자 등록 하나 내고 그 직원은 없어요. 뭐 보면 이제 책상 하나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유령회사 만들어 놓고 여기서 컨설팅을 받는다, 자문을 받는다 이렇게 계약서를 하나 쓰는 거예요. 자문을 받으면 자문료 줘야 되거든. 자문료, 그죠? 그 회사에서
여기다 자문료 돈이 나가겠죠, 돈이. 근데 실제로 자문 받는 건 없어. 자문이란 게 뭐 물건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 서비스를 받았는지 안 받는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빼가는 거예요, 회사의 돈을. 이렇게. 그럼 요 돈은 어디 갈까? 누군가한테 갔겠죠. 예. 이 법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법인이란 걸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법인 돈을 외부로 이제 빼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는 법인 같은 경우 이제 법인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냐, 사업을 하다가 채무를 지잖아요. 그럼 그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파산이라든가 또는 부도를 내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고의부도 같은 그런 내용들도 쓸 수 있죠. 그 A라는 법인을 만들어. 대표는 B예요. B야. 얘가 이제 장사를 해요. 그러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차입을 해. 그럼 돈 갚기가 싫단 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법인을 어떻게 해요? 뭐 부도를 내는 거야. 그러면 이 차입을 해준 그 은행에서는 이 법인 재산을 압류를 하겠지.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뭐 가져갈 건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면 이 법인의 이 차입에 대한 의사결정한 사람은 이 사람이거든, 사실은.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의사결정을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사실 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주 인격을 가지고 정확하게 구분을 하게 되면 이 차입을 해줄 때 이 차입을 하는 이 은행은 법인을 보고 차입을 해주는 거고, 이 법인이 돈을 못 갚았을 때는 이 은행은 법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인의 대표이사는 그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야. 그 법인을 대리해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돈 갚으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 내고 그다음에 다시 사업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법인의 책임 내 책임은 아니니까. 법인하고 인격이 다르다며. 그러니까 내 책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덜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어떤 거냐. 뭐 이 법인과 관련된 뭐 돈을 빌려준 쪽도 손해를 보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많이 있어요. 이 법인이 이렇게 부도를 내면 이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법인이 부도가 나면 종업원이 직장이 없어지잖아요. 직장이 없어지게 되면 뭘 받아야 되냐. 지금까지 근무하다가 그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퇴직금을 받아야 되잖아. 그죠? 퇴직금도 못 받고 끝나는 거야. 그럼 퇴직금을 누구? 얘한테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이사한테. 그죠? 대표이사는 이미 손 놓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법인을 이용해서 어떤 그 법인 대표가 거기에 대한 그 횡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죠.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인격에 대한 책임 소재를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런 데에서 나타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대표이사가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대표이사도 책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일정 부분에. 자, 그러면 이제 그 법인과 개인으로 했을 때 개인 기업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개인 기업을 할 수 있냐? 거의 뭐 그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내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업과 관련된 세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과 관련된 어떤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내면 돼요. 그래서 개인이 이제 세무서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 다음에 사업을 계속하면 돼요. 뭐 어떤 허가라든가, 근데 그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좀 주의할 거는 허가라든가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그 음식점을 내가 한다. 음식점을 하려면 그 음식점과 관련된 구청에서 그 음식점의 어떤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음식점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 그 교육을 이수를 해야지 거기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 나와. 그 다음에 무슨 뭐 IT 사업을 하겠다. 뭐 그러면 거기에서 관련된 어떤 IT와 관련된 구청에서 뭐 허가라든가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설립 등기란 걸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설립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뭐 여러 가지 그 서류들이 있어요. 뭐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법인이란 건 말 그대로 법인 자체가 무슨 뭐 모양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법인 자체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표자를 따로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행위를 누군가 대리해서 하겠다는 걸 누군가가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그 법인의 행동은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법인 기업으로 갈 때는 또는 법인으로 갈 때는 조금 불편한 측면이 좀 있다. 처음에 설립 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자금 조달 측면인데 그 개인 기업과 그다음에 이 법인 쪽에 이제 자금 조달 측면인데 개인 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에 대한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고 그래서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다. 자본 조달이려면 내가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어떤 식으로 끌어올 거냐. 그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리는 수밖에 없겠죠. 은행이라든가 그런 데서. 그죠? 어쨌든 간에 그걸 빌려 가지고 그걸로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사실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만한 돈을 빌리려면 그만한 뭔가 이제 그 담보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개인으로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개인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점점 커지게 되면 이제 법인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법인을 왜 바꾸냐? 법인으로 바꾸면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돈을 빼고 그냥 돈을 넣는데 보다 이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을 해도 사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어차피 지돈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그런 것도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지. 뭐 이걸 가지고 뭐 생활자금으로 쓴 거를 세금을 계산할 때 사업용 어떤 그 경비로 쓸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이거 이렇게 만약에 법인 저 어떤 사업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익이 10만 원이 나왔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생활비로 쓴 거예요. 그리고 7만 원을 썼어요. 자, 그러면 이 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을 가지고 세금을 낼 때 그때 요 생활비 뺀 3만 원 가지고 세금 내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과세되는 소득은 아니다. 과세되는 소득은 요거. 간혹가다 이제 이렇게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금 낼 때가 됐는데 재무제표를 보면 요번에 이제 회사가 이익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익이 한 뭐 10억 정도 돼. 그 이익이 10억이면 거기에 대한 세금도 꽤 많아요. 한 2억 정도 세금이 나왔다고 합시다. 뭐 2억까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요번에 사장님 세금이 사장님 소득이 10억이고 그다음에 사장님이 내야 되는 그 세금이 2억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사장님이 깜짝 놀래요. 나 돈이 없는데요. 이렇게 분명히 재무제표를 보면 10억이 남아 있거든요. 이익이 10억이야. 수익에서 비용을 빼니까 10억이 남아 있어요. 근데 돈이 없대. 왜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 그 남은 거 가지고 그 요번에 앞에 그 뭐 건물 하나 샀지. 그다음에 뭐 돈 빌린 거 좀 갚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요번에 여행 갔다 오는데 돈 좀 썼어. 그래서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뺀 나머지를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어떤 결과가 되냐? 돈 많이 쓰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금, 즉, 그 과세를 하기 위한 어떤 소득의 기준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는 그런 경비 이런 것들은 고려가 되지 않아요. 사업을 위해서 사용된 경비만 고려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쓰는 데는 제약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쓰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다. 예. 그다음에 사업의 책임 쪽에서 보면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경영상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와 부채에 대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 위험을 사업주 혼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이제 했을 때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제 따라서 만약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 뭐 세금 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힘들다 이거예요.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주주는 이제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출자를 한다는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라는 법인이 있고 여기 이제 주주들이 있다고 합시다. 주주 A, 주주 B. 얘가 한 100주 정도 가지고 있고 얘가 한 400주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 출자를 했다는 얘기는 이 회사에 이익이 나왔을 때 그 이익을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 회사의 투자자가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을 수는 있어요. 전문 경영인을 그 고용을 해가지고 월급을 주면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회사 자체의 주인은 주주 A와 주주 B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가 만약에 망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 100원짜리, 100주, 요 400주, 요거만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야. 그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물론 법인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법인의 형태에 따라서 유한 책임 사원이 있고 유한 책임을 지는 데가 있고 유한 책임, 그 다음에 무한 책임을 지는 데가 있어요.
유한 책임은 내가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회사가 망해서 회사가 갚아야 될 돈이 100억인데 내가 그 회사에 10억만 출자를 했다. 그러면 10억은 날라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90억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무한책임 사원 같은 경우는 의미가 좀 달라요. 얘네들은 만약에 내가 그 회사에 10억을 출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누군가한테 100억을 줘야 된다면 그 100억의 범위 내에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책임 사원 같은 경우는 굉장한 책임을 지고 책임의 범위가 굉장히 크죠. 근데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다 유한책임이에요. 유한책임. 내가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만약에 안 돼가지고 뭐 파산이 되거나 또는 부도가 났다. 그러면 내가 출자한 것만 끝나고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그 다음에 재력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요. 신용도에 신용도. 자, 근데 법인 기업 같은 경우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겠죠. 그때는. 그래서 개인과 법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개인 기업에 대한 신용도가 법인 기업에 대한 신용도보다는 조금 낮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인 기업 같은 경우에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 형성이 가능하다. 즉 회사에서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 회사에서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지 또는 주식을 발행해서 출자자를 모으는 거야. 출자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게 좋냐, 뭐 그건 이제 다를 수 있지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이 회사에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번에 돈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돈을 회사로 좀 끌어오고 싶은데 은행에서 빌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주식을 이제 발행해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데 얘가 지금 현재 100주를 가지고 있대. 이 100주가 이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수예요. 자, 근데 또 다른 출자자를 모아서 즉 회사에 자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출자자를 모으기 위해서 100주를 새로 발행한다. 100주를. 그럼 100주를 사고 산 이 출자자가 있겠죠. 이 사람이 여기다 이제 돈을 투자를 했겠지. 자, 그렇게 되면 이 회사는 A가 50%, B가 50%가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의사결정, 즉 A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제약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B가 만약에 A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이번 사업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근데 B가 거기에서 난 싫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인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나의 어떤 영향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의 지분이 줄어드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상대방도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또 불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 주식 때문에 나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회사에서 어떤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기 위해서 대주주라든가 또는 창업주의 어떤 가족들이 일정 부분의 주식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나의 입김이 거기 회사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거고 회사의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요. 저쪽에서는. 즉 주총에서 배당 결의를 한 후에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그 돈이 빠져나간다. 즉 이익을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을 가져갈 때 그 이익을 가져가는 방법은 배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 배당이라는 방법을 통하는데 그 배당은 뭐냐? 주주끼리 모여가지고 배당 결의란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회사에서 10억 정도가 남았다. 근데 그 10억을 회사에 이제 남은 돈이 있겠죠. 그러면 그 10억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걸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주가 만약에 뭐 10명이 있다. 10명을 데려다 놓고 10억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야, 그 돈 나눠 갖자. 그러면 배당이 이루어지는 거고 만약에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새로운 투자안이 있는데 그쪽에 한번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돈을 무조건 가져가는 건 아니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 결의를 했을 때만 배당을 받아갈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개인 기업의 세율, 이제 세법 측면에서 세율의 측면에서 보면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 42%까지 세율로 이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6%에서 시작이 돼요. 6%. 소득이 작을 때는 6%의 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점점 올라갈수록 42%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법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2% 그다음에 20% 그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22% 그다음에 25%까지 됐어요. 3천억을 넘어가면 25%. 19년도부터 이제 25%인데 그래서 얘는 25%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세율 측면에서 보면 낮은 소득에서는 개인 기업이 유리하지만 높은 소득에서는 법인 기업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개인으로 이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개인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점점 규모가 이제 점점 커지면 어느 순간에는 법인을 고려를 하게 돼요.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이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법인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법인으로 가면 물론 세율을 측면에서 즉 이 법인 개인에 대한 소득세가 법인세로 이제 바뀌겠죠. 그럼 법인세 측면에서 보면 세율 측면에서는 유리해요. 그러니까 같은 소득을 얻어도 세금은 덜 내죠. 근데 이게 꼭 세금을 덜 내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보면 개인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10억을 벌었다. 10억을 벌면 이 10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겠죠. 이제 소득세를 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법인이었다면 10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겠죠. 이게 법인세예요. 그럼 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개인에서는 이게 그 사업주의 소득이 반환되니까 자기가 갖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10억이 법인 쪽에서는 법인의 소득이 되겠죠. 그럼 그 법인의 소득을 가져가려면 개인이 뭐냐 배당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뭐 대표이사가 가져간다. 대표이사가 그 법인의 소득 10억을 가져갈 때는 배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져가거나 뭐 기타의 방법으로 상여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이제 빼가야 되겠죠. 또는 상여라든가 또는 급여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법인의 돈을 이제 자기가 가져갈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대표이사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가 나와요. 소득세. 그럼 결국 법인으로 해서 법인세 세율이 감소가 됐지만 그 법인에서 번 소득을 내가 가져갈 때는 또 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법인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럴 때 고민을 많이 하세요. 법인으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개인으로 해야 되는지. 그러면 말씀드릴 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법인이 번 돈을 가져다가 맨날 써야 되느냐. 그렇다면 법인이 결코 유리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갖다 쓰게 되면 그만큼 또 소득세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기업으로 할 때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뺄 때 쉽게 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인이냐 개인이냐 그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는 이런 측면이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세율 측면으로 보면 과세 표준이 2,160만 원. 2,160만 원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거기서 이제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뺀 후의 금액이에요. 그게 이제 2,600만 원 이하일 때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만 비교했을 때는 개인 기업이 유리하고 근데 2,160만 원 이상을 초과하더라. 그런 경우에는 세율 측면에서는 법인 기업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내가 가져가고 싶다면 이게 꼭 유리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소득을 가져갈 때 또 가져간 소득에 대해서 또 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요 금액 이상이면 법인이 좋아, 요 금액 이하면 개인이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개인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이제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업주가 그 사업을 하면서 개인 기업을 하면서 거기서 가져가는 돈은 급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급여로 보지 않는다. 급여는 그 사업 자체의 경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음식점을 하고 있다. 여기 사장님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이 있어요.
직원 A, 직원 B. 직원 A한테는 100만 원을 주고 직원 B한테 100만 원을 준대. 그리고 사장은 뭐 300만 원 가져간대요. 그리고 음식점에서 요번에 1000만 원을 벌었대. 1000만 원을 벌었대요. 자, 그럼 거기에서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남는 게 이익이냐 이런 얘기죠. 근데 얘 거는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업체 자체가 사장 거니까. 사장 거니까 자기가 번 돈을 지가 빼가는 것 뿐이지 자기 사업체에서 경비로 쓴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개인 사업자인데 만약에 법인이라면 똑같이 음식점인데 사장, 직원 A, 직원 B 사장이 300 가져가고 A가 100 가져가고 B가 100 가져가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도 1000만 원을 벌었대. 그럼 여기서는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법인은 법인 자체가 권리 의무 관계를 가지고 있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있고 사장은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경비가 돼요. 근데 개인 기업으로 봤을 때 이게 경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음식점에서 사장 말고 요즘에 이제 가족들이 많이 하는 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음식점을 하더라도 뭐 내가 이제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와이프가 와가지고 주방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애가 와가지고 뭐 거기서 서빙도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경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왜냐면 직원 대신에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 사람을 쓰지 않았다면 직원을 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경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배우자가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한테 월급 줬다. 그거 경비돼요. 그 다음에 뭐 아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경비가 돼. 왜냐하면 이걸 쓰지 않았다면 여기서 직원을 써야 되니까. 이걸 쓰지 않았다면 여기서 직원을 썼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경비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이제 과세가 되고요.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 별개의 고용인이니까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죠?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가 된다. 이거는 그 지금 현재 세법 측면에서 보면 개인 기업도 고정자산에 대한 처분 손익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이 돼요. 그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현재 이제 그 19년도, 18년도 이제 개정세법과 관련된 사항들을 가지고 본다면 개인 기업도 가지고 있던 무슨 그 뭐 기계라든가 또는 회사에서 공장에서 쓰고 있던 뭐 물품 뭐 이런 것들을 팔고 거기에 따른 처분에 따른 차익이 생기면 그것도 개인의 소득으로 봐요. 이렇게 또는 그것도 손실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법인과 개인의 차이를 이렇게 일단은 책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을 해봤고 그 다음에 그 과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판단을 해봤죠. 그래서 두 개의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책임 소지, 즉 권리와 그 다음에 의무에 대한 사항들이 가장 커요. 그래서 법인은 법인 자체가 하나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은 그 개인 자체가 하나의 사업과 똑같은 동일시되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법인을 했을 때는 그 법인의 어떤 설립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개인은 그런 것들이 좀 단순하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개인과 법인에 대한 차이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